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경기사 필수 유형 200,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강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와 이 관련된, 이번 강의와 관련된 교재는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을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개념 내용을 더 필요하시면, 이 교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밑에 영상 설명란에 보면은 필수 예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관련된 그 예제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예제 문제를 같이 푸는데요. 어 추가로 한 3-4 문제 이상 더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유형별로. 그래서 유형별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문제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 문제와 답을 보시면서 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3번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 유형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중국의 시대별 특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13번 유형에서는 각 시대별로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시대별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시대별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은 무엇인지를 먼저 볼 거고, 그다음에 14번 유형에서는 각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나라별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나라별로 어떤 그 정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14번 유형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지금 한나라와 진나라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나라에서는 뭐 태익지가 최초로 꾸며진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13번 유형에서는 한나라에는 태익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 14번 유형에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태익지를 제대로, 태익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알아둬야 될 거는 각 나라별로 어떤 유적이 있고 어떤 뭐 책이 있었고, 이런 그 책과 그 다음에 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각 나라와 어떤 나라와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나라는 신선사상이 담겨진 정원, 이게 태익지인데요. 이 태익지가 최초로 꾸며진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와 관련된 조경 유적은 상림원, 그 다음에 태익지, 그 다음에 건장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나라에는 시문이 있는데 귀원 전거, 도화 원기, 그다음에 귀거래사,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또 진나라와 관련이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귀거래사와 관련된 나라는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진나라라는 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선지로 진나라에는 뭐 귀원 전거, 도화 원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와 이런 시문 세 가지, 도연명의 안빈낙도 철학과 관련이 있는 시문 세 가지, 귀원정거, 도화원기, 귀거래사 세 개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왕이지 난종고사의 곡선을 위해 원정의 곡수를 돌리는 곡수월을 기록한 기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진시황의 난지궁도 진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난지궁, 그 다음에 이 시문 세 개, 그 다음에 한나라에서는 또 상림원, 태익지, 건전궁, 이게 한나라에 있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런 시문과 난지궁이 진나라에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조와 북조 시대인데, 여기서는 뭐 크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딱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화림원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이게 정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건 아니고, 뭐 옳은 것은 이 시대별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남조 화림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남조 화림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남조 화림원은 그러면 옳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옳은 걸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정답이 된 적은 없었고, 그냥 간접적으로 선지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2번 정도, 남조, 화림원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는 평천산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덕유라는 그 이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덕유가 조성했고, 그 다음에 담양 소세원에 조용할 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괴석을 쌓아서 무산 12봉을 상징하고 화초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석과 괴석을 배치한 게 평천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거이,
백낙천이라고 같은 이름인데요. 이게 장안가라는 걸 지었고 그다음에 관사에 화원을 만들고 동파종화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를 마치고 낙향할 때 천축석 그다음에 학을 가지고 이용했다라는 건데 이런 그 백거이 그다음에 이제 평천선장이 당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당나라와 관련해서 이 백과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북송과 남송이 있는데 북송에는 만세산, 그다음에 만세산이 있었고 밑에는 이제 저자와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이격비의 낙양명원기, 그다음에 주둔이의 애련설. 이게 이제 송나라 시대였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송나라에서도 북송입니다. 그다음에 남송에는 서호라는 것과 소주 지방의 창랑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된 저자와 그다음에 책은 주밀의 오흥원림기, 그다음에 충목의 사문유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북송, 남송까지는 구분 안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송나라다 정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졸정원인데요. 여기서는 졸정원과 유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졸정원에서는 소주 4대 명원 중 하나고 그다음에 작원과 유원도 있었는데 유원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서태시라는 것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유기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유기적인 산수 경관, 그다음에 유기적인 건물 배치.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유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 있는 공간 처리도 하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된 책은 이계상의 원야, 그다음에 문진영의 작물, 왕세정의 유금릉 제원기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나라에서는 이화원, 만수산 이궁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건융화원, 그다음에 원명원, 열합휘서산장이 있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각그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별로 어떤 정원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저자와 책이 있었는지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조성된 대표적인 정원. 자 그러면 아까 명나라 했었죠. 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면 잠시 멈추시고 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명나라와 관련된 정원 뭐였죠? 네. 졸정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명원은 청, 그다음에 이화원도 청, 그다음 작원은 명,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정원을 기억해야 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요. 이 시대별로 어떤 게 있었는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의 시대별 고서와 작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래서 제가 책과 저자 잘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시대까지 잘 기억하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네, 풀어 보셨나요? 정답은 네, 2 번이 되겠습니다. 자, 1 번은 당나라가 아니라 북송, 송나라라고 했죠. 그다음에 3 번에 작물지는 명나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오흥원림기는 송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옳은 것은 2 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특징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서와 작자 나왔죠. 이런 것처럼 시대별로 연결해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문제처럼 정원 관련돼 가지고 또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각 시대별로 어떤 정원이 있었는지 틀을 잡았다면 이제 다음 강의 14번 유형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 각 정원이 어떤 식으로 많이 문제에 나왔고 어떤 식으로 축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 14번 유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